팬데믹 기간에 주식으로 많은 수익을 올렸다는 1%의 사람을 만나봅니다. My name is Morris Pearl. I'm the chairman of the Patriotic Millionaires. 연간소득 수백만 달러의 회원들이 모인 이른바 애국적 백만장자의 리더인 모리스 펄. I mean, I don't really know how anyone would tell how rich people are generally, but yeah, I could guess I'm in the top few tens of thousands of people in terms of wealth. 큰 자산운용 업체의 임원 출신이죠. 그런데 단지 운이 좋아서 큰 돈을 벌 수 있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During the course of the pandemic, I've been sitting here looking at the numbers in my computer screen, just seeing the value of my stock portfolio go up and up and up and up and getting richer and richer without me doing anything really. It just means the companies we invest in, Amazon and Google and Microsoft and all of those are just doing so well because so many people are staying at home and ordering stuff from Amazon. 모리스가 매수한 주식. 아마존은 저점 대비 2배가량 올랐고 구글도 2배,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락한 후 한두 달 사이에 급반등한 주식. 자산시장의 과열은 상위 1%가 아니라 0.1%의 울트라 리치를 탄생시켰죠. 전 세계 6만 명으로 추정되는 울트라 리치. 지난 한 해에만 약 400명이 늘었습니다. 하루 한 명꼴로 탄생한 겁니다. 그 사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경제활동이 가능한 미국인 8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None of us is working and we have kids and they don't know that we don't have money. 언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불평등 바이러스 시대. K자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88만 원 세대의 저자인 경제학자 무석훈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옥스팜 보고서에서 나온 것 같으면 억만장자들, 굉장한 부자들 이 경우에는 팬데믹 기간에 잃어버린 재산을 9개월이면 회복할 거라고 봤고, 그다음에 극빈총이 경우에는 10년이 회복이 안 될 거다. 기본적으로도 21세기 경제가 이제 자산 측면에서 굉장히 불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에 관해서는 이제 복지나 이런 거 늘리면서 소득 불평등은 많이 줄였는데 자산 격차가 심하다 이런 건데 팬데믹이 자산 충격이 커요. 세계 상위 1000명의 재산 회복 속도를 분석한 옥스팜 보고서. 팬데믹 직후 타격받은 재산이 9개월 만에 회복합니다. 반면 극빈층은 회복까지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우 교수는 이를 긴 꼬리, 롱테일이라고 부릅니다. 회복하는데 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양극화는 오래전부터 고질적인 사회 문제였죠. 2008년의 금융위기가 이를 더 부추깁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무제한으로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양적 완화를 단행합니다. 6년간 풀린 돈이 하나로 4천조. 미국이 돈을 풀긴 풀었는데 재정 정책이 아니고 금융기관이나 은행이나 대기업 지원 이런 식으로 돈을 풀었어요. 저 위에 쪽만 돈이 돌고 말았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없으니까 거시경제 자체는 안정적으로 움직였는데 문제는 상위층이 너무 돈이 많아진 거예요. 예. 밑에 사람들은 돈을 받은 게 없거든요. 예. 시장에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려던 정책이 양극화를 더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죠. 이 여파로 벌어진 월가 점령 사건. 시위대가 만든 구호가 우리는 99%다였습니다. We are the 99%. We are the 99%. 그렇다면 이번 팬데믹과 2008년 금융위기는 무엇이 갖고 다른 걸까요? 팬데믹이 특징이요. 원래 있던 흐름을 빠르게 하고 예. 자산에서도 자산 재구성을 더 빠르게 하는 특징들이 있어요. 속도를 빠르게 한다. 그러니까 없던 변화를 만든 게 아니라 예. 있던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특징이 있죠. 팬데믹 이후의 사회로 가는 것은 어쩌면 더 극단적인 사회로 치닫고
치달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 고질적인 문제 양극화에 팬데믹이 기름을 부은 셈입니다. 이대로 가면 99대 1 사회도 수정돼야 합니다. 999대 1 세상이 될지 모릅니다. 신종 계급이 만들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클린턴 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 씨. 코로나 계급을 4가지로 나눴죠. 리모터, 원격 근무가 가능한 사람들, 에센셜, 공무원, 의료진 같은 필수 인력, 언페이드,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생계형 노동자, 그리고 제4의 계급인 포 같은 노숙자같이 잊힌 계급을 뜻합니다. 노동시장 관련해서 로버트 라이 씨가 이제 신계급론, 그 팬데믹이 만들어낸 신계급론을 폈습니다. 이렇게 나눈 거에 동의하십니까? 한편으로 슬퍼요. 과거에도 이제 계급을 나누면은 1계급에는 예를 들면 뭐 인도의 종교와 관련돼 있는 최상위 계급, 카스트 얘기하는 거죠. 예, 1계급 정도면은 진짜 부유층인데 예. 원격 근무하는 거는 그냥 웬만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다 원격 근무하거든요. 예. 근데 그것만으로도 1계급인 것 자체가 아니 세상에 이렇게 가련한 1계급도 있었어요. 역사상. 타고난 신분이 아니라 하는 일에 따라 나뉘는 4개의 계급. 그렇다면 팬데믹으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계급은 어디일까요? 뉴욕의 한 자선단체를 찾아갑니다. 무료로 식사와 숙소를 제공하고 취업까지 연계해주는 임시보호시설. I've had folks who've worked as a paralegal. We have seen folks who work in the hospitality industry because the restaurants have been closed. They are now finding themselves without sufficient income to sustain independent living. 자영업자, 파트타이머, 단순 사무직 모두 생계형 노동자입니다. 언페이드,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생계형 노동자들이 포 같은 잊힌 계급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임시보호시설. 저희는 또 다른 보호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한 여인이 경찰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사망자가 생겼죠. Didn't you die from the shelter? No, I couldn't say, but it's a gentleman. You cannot say? I cannot say. It just happened now, today? No, a while. A while. Couple days. Couple of days. Yeah, about two No. days. But nobody knew? They live independently, that's why. Hold on, send. 관리자가 24시간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종종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Regularly? 뉴욕의 임시 보호시설을 취재하던 중 저희는 팬데믹 때문에 노숙까지 했다는 한국계 남자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어렵게 약속을 잡고 인터뷰를 하려 합니다. 잠시 후 남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흔히 떠올리는 노숙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지난해 6월 학업을 위해 뉴욕으로 들어온 한국계 청년.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마이클 존이고요. 네, 저는 일단 뉴욕에서 생활하면서 지금 내장외과의 그 간호조무사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에서 간신히 벗어났다는 마이클.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슈퍼 일에다가 그리고 그냥 아무 일, 제가 할 수 있는 아무 일, 돈도 벌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맞추면 그러면 쉬는 시간 때는 제가 그때 교육도 받으려고 그렇게 일단 목표를 삼았는데 계획을 했거든요. 근데 의학 공부를 위해 미국에 온 마이클. 팬데믹이 심해지면서 하던 일을 그만뒀는데 그 후 새로운 일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일단 처음에는 제가
좀 저렴한 아파트에서 일단 시간을 보내면서 하다가 그다음에 결국에는 아파트 그 월세를 못 내 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오면서 길거리에서 하룻밤 잤죠. 길거리에서요? 네. 그때만 힘들었겠죠. 힘들었죠. 네. 월세 낼 돈이 없어 무작정 집을 나온 마이클. 지하철역에서 잠을 청했죠. 다음 날 마이클은 임시 보호시설로 향합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요. 근무도 찾기 힘든데 그러면 어떻게 월세를 아낄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음식을 아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데가 그 옵션이죠. 선택이죠. 임시 보호소가 유일한 선택지였죠. 직장을 잃고 거리로 밀려나는 미국의 생계형 노동자들. 코로나의 제4계급 포 같은 2층 계층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